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서 학교 폭력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증거 확보해야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확보한 자료, 학교에서 뭐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료, 그 다음에 가피에 관련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 가피에 관련 학생들이 뭐 자기네들이 직접 뭐 증거를 모으거나 아니면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피에 관련 학생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피에 관련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이 있으면 뭐 그 학생의 진술서나 아니면 그 학생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혹은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가피에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즉 뭐 가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이런 메시지 내용 거기서 이제 뭐 가령 이제 피해 관련 학생은 뭐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이 주고받는데 피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 뭐 가해 관련 학생이 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라는 메시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피해 관련 학생이 어떤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가해 관련 학생은 내가 그런 적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던 뭐 그런 메시지 내용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해 진단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사안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피에 관련 학생들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당연히 학폭위에 참석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해야 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학교폭력은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뭐 SNS에 올리거나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올렸던 블로그 글이나 이제 뭐 그걸 이제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비밀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올리게 되면 뭐 또 다른 학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또 다른 학폭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통비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된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비법 위반, 명예훼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뭐 학교 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실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피에 관련 학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뭐 명확하게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뭐 사진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명확한 영상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안 그래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추가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비법 위반, 명예훼손 등 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받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안을 진행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